주식시장도 영화라면 어디가 그 하이라이트 구간일까요? 수익이 될 명장면 저희가 함께 포착해 드릴게요.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또 게임스컴 2024에서 크래프톤이 공개한 영상이 굉장히 고퀄리티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인조이라는 게임, 요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할 텐데요. 크래프톤은 제가 사실 고가에서 이제 돌파 매매라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신고가 나오는 거 한번 노려보자고 했고 계속 연일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나오면고요. 사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추세 향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임스컴에서 이제 인조이, 한국판 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튜브에다가 인조이 게임이라고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회사, 게임 회사가 이 정도 고 퀄리티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동의를 많이 하시죠? 아마 네. 영상 보셨다시피. 그 관련된 부분들은 모멘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공식 출시일은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출시일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 슈팅이 좀 더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그 스튜디오사를 또 자회사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반기에 대한 인기 게임에 대한 출시작도 3건이 더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가 목표 가격까지는 홀드해야 된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모멘텀, 이벤트 보고 들어간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37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드하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유한양행이 약간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어제 세논이 나왔잖아요. 크래프톤도 언젠가는 그런 세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서 인조이 게임 관련된 출시 일정만 체크하면은 제가 볼 때 만약 뒤로 미뤄지면요. 목표 가격 37만 원 더 계속해서 뭐 40만 원 갈 수도 있고 이런 뭐 포인트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론 뉴스에 유의하되 목표 주가 일단 37만 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명장면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미국 대선 지지율로 또 가지고 와 주셨네요. 네. 이번에 또 그 케네디 후보가 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던데 네. 그럼 트럼프 후보의 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 내일 아침에 케네디 주니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장관직 한 자리 줘라.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면은 이게 뒤에 선상되면은 트럼프에서 지금 그 인물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제 흡수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폴리마켓이라는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제 며칠 전부터 역전을 했지만 이제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제가 볼 때는요 뭐 혜연 아나운서는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예.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는 그럼요. 뭐 시민권이 없잖아요. 뭐 투표권이 예. 없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트럼프가 해리스든 뭐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어떠한 정책과 어떤 인물의 향방에 따라서 그 멘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오늘 명장면 잠깐만 좀 길게 설명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전에 우리 혜연 아나운서가 서에 있는 저 자리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이 트럼프고 이제 보라색이 해리스인데 빨간색 때가 언제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격을 한번 당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아메리카 관련된 부분들 뭐 이게 와서 이제 약간 손을 주먹을 들었잖아요. 그때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트럼프 관련주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이 곡선, 이 지지율 관련된 이 베팅에 대한 곡선의 이 전고점까지 올라올 때가 그때가 트럼프 관련주들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가지고 나왔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이야기만 안 나오면은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피크 한번 다시 한번 절정 구간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지율 자체가 종목명은요. 뭐 여러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거든요. 종목명은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엠비엔골드 매니저님들께서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님은 어떤 포인트로 보셨을까요? 누가 좋아하던가요, 혹시? 궁금한데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유통 물량도 작다 보니까 뭔가 이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쉽게 뭔가 뉴스 붙으면 손쉽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마 그 전문가 분들께서 뭐 저를 제외한 뭐 다른 매니저 분들께서도 아마 좀 선호하는 뭐 차트 패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은 건설 중장비 유통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재건 관련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앞서 말씀드릴 때도 7월 피크 구간까지 한번 도달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이 제3 후보죠. 이 케네디 주니어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내일 아마 아침에 확실하게 내각에 주용되면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요걸로 이제 아마 또 트럼프 관련주들이 만약 이 소식이 들려오면은 내일은 트럼프 관련주 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파월 연준의 인터뷰가 좀 나올 텐데 지금 뭐 어제 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서 이 고용 데이터, 논파 페이롤이죠. 비농업 고용 지수 관련된 발표 예측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한간의 월가에서는 조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에서 아마도 23일까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이 종목도 사실 건설 이 장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뭐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그리고 잭슨홀 관련된 이 모멘텀 두 가지 단기적으로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건설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포착하면서 현대 에버다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뭐 빠르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똑같아요. 지지율 피크 당시와 유사하게 슈팅이 7월 25일 날 고가가 나왔었고요. 어제 한번 장대 한번 세우고 나서 오늘 적당한 눌림, 음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 가격을요. 일단은 1차적으로 9,800원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9,800원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7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아마 내일 이 케네디 주니어의 아침 소식에 따라서 만약에 승복해서 들어온다.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내가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일은 아마 트럼프 관련주의 날이 될 거다. 그럼 오전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손절가가 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텐데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 언급해 주시면서 현대 에버다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명장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영어로 가지고 와 주셨군요. 네. 해석해 주시죠. 네, 뭐 사이클 플레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이게 이틀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그런 SNS 메신저에서도 지금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피크 아웃에 들어간다. 준비해라. Preparing for peak라고 돼 있잖아요. 피크 아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반도체 1차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뭐 여기서 동의할 수 있고 비동의할 수 있지만 뭐 댓글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블로그 내용들 발췌한 것도 이제 해석한 이제 여러 블로거들이 있는데 댓글 내용이 뭐냐면 모건 스탠리 못 믿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22년도 가을에 미국 반도체 사라고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바닥 찍고 그때부터 주가 엄청나게 상승 나온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쪽 이 애널리스트 팀에서 발간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이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 자료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좀 더 신뢰성을 높여 주셨네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들고 나왔어요. 좀 안 맞죠? 약간 이야기가 좀 안 맞는데 뭐지? 1차 선수 끝났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자, 지금부터 좀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나오기 전에 수익을 보다가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나왔잖아요. 코스피 2,380까지 좀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절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포일러주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한미반도체 공략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를 준비하라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좀 네. 납득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정말 큰 그림은 잘 맞거든요. 근데 작은 그림에서
이 이론 가격을 넘어가는 슈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역발성 오히려 접근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TC본도 생산하는 업체고 SK 하이닉스가 주력 고객사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객사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국내 반도체가 엔비디아는 정말 신고가까지, 신고가 140불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13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 뭐 HBM 관련주도 SK 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절반도 못 왔어요. 절반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최후의 슈팅이 한번 크게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좀 강조드리고요. 오늘 이제 테크 투어를 참가합니다. 한미 반도체 직접 참가를 해서요. TC본도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리고 신수요 창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데이터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월가에서는 일단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세론이 될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실적은 잘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세론의 분위기인지를 약간 반반을 섞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28일까지 실적 발표 당일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쫓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철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고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뽑아주셨네요. 한미 반도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간다고 하면은 사실 크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만 유일하게 장중에 마이너스 5% 낙폭을 좀 보였는데 대장은 대장인가 봐요. 떨어질 때도 많이 빠지고 그동안 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로 따지면 지금 한미 반도체 반등 똑같이 나와야 된다면 16만 원, 17만 원 선에서 놀아야지만 정상이거든요. 이제 전혀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가까워지는 커플링에 좀 베팅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반등을 잘 노리시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걸 권유해 드릴게요. 모건 스테일리 관련된 자료 말씀드렸으니까요. 목표 가격은요. 14만 원 선. 짧게 보겠습니다. 14만 원 선은 목표 가격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뭔가 슈팅이 크게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한미 반도체 만나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좀 밴드 들어가면 인사이트 나눠주시나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모건 스테일리 관련된 자료를요. 챗GPT를 활용해서 요약본을 방송 끝나고 제가 모건 스테일리 1차 상승 사이클 끝났다는 거 이런 챗GPT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약도 잘해주고 해서 그 관련된 보고서 요약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신광섭 또는 엠비행으로 신광섭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모건 스테일리 자료 더 세부적인 궁금하시면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